안녕하세요. 연세마이den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아 총생과 돌출이 있는 환자에서 발치를 최소화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한 증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가 비뚤거려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좀 가지런하게 하고 싶다는 수술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사선 사진과 치료 초기에 입안 사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제 치아가 많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특히 앞니 쪽에서 많이 치아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입안 사진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송곳니가 덧니로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니들이 다 공간이 없어서 안쪽에서 난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위아래 사진들도 같이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위에 송곳니 덧니가 지금 보시면은 공간이 없어서 거의 두 번째 앞니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많이 삐뚤거림이 심한 것이 관찰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은 어금니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어금니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입천장 안쪽에서 맹출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은 상대적으로 치아 배열이 고르지만 두 번째 앞니가 공간이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사랑니가 지금 부분적으로 맹출을 해 있는데 누워있는 사랑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맹출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셨을 때에는 이제 저희가 어금니 쪽의 교합이 지그재그로 위아래가 잘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왼쪽은 비교적 이제 지그재그가 잘 맞는 모습인데 오른쪽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제 골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위턱이 아래턱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턱은 상대적으로 들어간 무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위에 턱도 돌출되어 있고 위에 있는 치아들도 전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가 많이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보통은 이제 이를 발치를 위아래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턱 돌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발치를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돌출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치아의 겹침 정도가 아래보다 더 심해서 이제 치아 하나 정도가 아예 배열할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돌출이 심했기 때문에 위에 같은 경우는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이제 송곳니 뒤에 있는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 안쪽에서 나 있던 그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있는 입천장에서 난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뚤거림이 있지만 이제 앞니 쪽에 약간 치중되어 있고 어금니 쪽은 대체적으로 좀 위치가 고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 양도 위에 비해 심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아래 턱 자체는 이제 돌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턱에 가까웠기 때문에 발치를 아래쪽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골격적인 차이가 잘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요. 뒤에 있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발치를 하면 뒤에 조금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조금씩 밀어서 이 치아들을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진행 상황에 따른 이제 방사선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니 발치, 위에 있는 사랑니도 이제 어차피 아래쪽이랑 닿는 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발치를 시행했고요. 사랑니 발치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어금니 하나씩 발치한 부분들이 보이고, 송곳니는 덧니가 심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잘 보시면 메인 와이어가 이렇게 굵은 와이어가 있고 이렇게 얇은 와이어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배열을 하면서 송곳니는 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치료 전후의 구내 사진을 비교해보면 덧니가 심하고 삐뚤빼뚤했던 앞모습들이 앞니들이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에도 이제 치아가 지그재그로 물렸던 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잘 안 맞았는데 지그재그로 물리는 게 잘 맞아졌고요. 왼쪽 같은 경우도 치아 물리는 것이 이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 발치했던 치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잘 배열이 되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아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뒤로 밀어서 거기서 확보된 공간을 이용해서 두 번째 앞니를 앞으로 내밀어서 가지런하게 배열이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앞니의 물림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위아래 앞니 사이가 많이 떠 있었는데 이제 긴밀하게 잘 물리는 모습, 그리고 이제 돌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마지막 사진으로서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두 사진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중첩을 한 건데요. 지금 보셨을 때 위에 앞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에 큰 차이는 없었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한 공간으로 뒤로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동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입술도 위아래 모두 조금씩 감소한 모습이, 돌출이 감소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후반의 여자 학생이었고요. 총 치료 기간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대나 20대 초반에 교정을 시작하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연구치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성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도 거의 다 완성이 다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나 뭐 잇몸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서 제일 효율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정교합의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교정의 경우에는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진행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고, 치아 총생, 그러니까 이제 치아의 비뚤거림, 이제 비뚤거리는 거를 총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비뚤거림이 심한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게 앞니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보시고 나는 무조건 발치 교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금니 물리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골격적인 상태나 치아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치를 하지 않고, 아니면은 원래 빼야 하는 사랑니만을 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교정에 대해서 너무 발치나 이런 그 침습적인 시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